네. 자,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사람, 여러분 289쪽에 성동일 씨의 인적사항을 보고 사원 등록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원 등록에 코드난 두 번째 줄에다가 1002 성동일 내국인 주민번호 721010 177 4918 입사 날짜 2020 1001 KR 엔터 계속 엔터 거주자 월급 410만원 산재보험 성동일 씨는 산재보험 해당됩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연금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급여하고 좀 다르죠. 370만원이네요 3700 플러스 엔터로 지나가시고 고용보험 적용도 이 사람은 여로 해주시고요. 대표자가 아니니까 대표자에서는 부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적용도 여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라는 건 적용이 된다라는 선택이에요. 경감률은 제로이고요. 보험증 번호는 모르니까 엔터로 지나가고, 자, 이 사람이 국외근로 했냐, 국외근로 적용 여부 부라고 합니다. 부. 그 다음에 선원이냐, 선원이 아니죠. 부. 생산직이냐, 생산직 아닙니다. 부. 주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문현동 뭐 영어로도 주세요. 생략해도 됩니다. 논현동까지만. 거기 퇴사 날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성동희 씨가 8월 달에 8월 25일 퇴사 날짜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사원 등록할 때는 퇴사 날짜를 입력하지 마시고 나중에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 8월 달 급여 자료 입력할 때 그때 퇴사 날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할 때는 퇴사 날짜는 비워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타나 있고요. 밑에 부양가족 두 번째 줄부터 주민등록표를 보시고 아까 김현철 씨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천은 3번 배우자고요. 이름 이일화 77020 2045 678 배우자 자녀는 4번입니다. 직계비속 20세 이하로 놓고 그냥 입력해주면 되죠. 성보라 9807 1 2 1111 13 자녀가 3명입니다. 4번 계속 직계비속 성덕선 내국인 영서연구 27 4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 성목을
2404 맨 마지막 사람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돼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 2번. 네, 6명 다 부양가족란에 입력을 주민등록표만 보고 일단 입력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추가되는 자료를 이제 봅니다. 290페이지로 가보시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전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선 입양한 가족이 있어요. 성노을이 양자 입양했습니다. 성노을 24년 4월 30일 셋째 자녀죠. 예. 자, 그래서 입양은 출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노을에 대해서 이제 밑에 더 자료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처이 1화는 퇴직소득 300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1화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화의 기본란을 부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기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셀을 클릭하면 밑에 메시지에 부가 0번이죠. 예, 배우자의 기본은 0으로 바꿔줘야 돼요. 연말정산관계는 배우자지만 기본공제는 안 된다. 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요, 자녀 성보라에 대한 얘기인데,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근로소득 하면은 이건 다른 말로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총급여하고 같은 말이에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연간 500만 원 이하는 소득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예, 5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초과했죠. 따라서 자녀 성보라 소득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보라의 기본은 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98년생이기 때문에 2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이미 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건 더 이상 고치지 않아도 되죠. 이대로 두면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아까 위에 있는 입양 내역 입양 관계 증명서하고 관계 있는 거죠. 성노을은 24년 6월에 입양을 했습니다. 셋째 자녀에 해당되는 입양인데 자, 그러면은 성노을에 보시면은요, 출산 입양란에 동그라미가 있고 괄호 3, 이게 셋째라는 거예요. 출산과 입양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우리가 24년생이면 올해 출생한 아이예요. 올해 출생한 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출산의 입양, 여기에 셋째다. 여기 위에 여기 3, 4번에 4번과 5번에 자녀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잘 체크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상 이대로 두시면 돼요. 성노을에 대한 것은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동그라미 4번 장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이 2,200만 원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라는 건 금융소득인데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장인의 경우는 분리과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200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앞에 누군가요? 첫 번째 사원 입력할 때도 그랬지만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일단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따라서 장인은 2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소득이 100만 원 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영철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기본에다가 부 0을 입력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하고 부로 기본을 바꿔줘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동일의 경우에 또 본인 거 체크를 안 했는데요. 배우자가 있으므로 한부모 아니니까 비워두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세대주 맞죠? 그 아까 주민등록표에 보시면 성동일 씨 세대주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동일 씨 본인이 장애라는 거 없었죠? 놔두시면 되고요. 성동일은 남성이기 때문에 부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것도 잘 확인해 보셔야 돼. 본인에 대한 거 수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사람 이제 했어요. 약간 감이 오죠?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여러분 290페이지 하단에 있는 노현주 인적사항을 보고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310만 원이고요. 고용보험 다 적용되는 사람이고 대표자 아니고 장기요양 여 건강보험증 없고 국위근로 부 생산직 부 서울시 관악구 관청.
주민등록표에 내 있는 그 부양가족들을 모두 입력하십시오. 지금 노현주 씨는 여성 근로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박정수, 여기 주민등록표 상에 있는 본인이 여기서는 배우자입니다. 동거한 정화영은 위탁아동이라고 밑에 자료 그 박스에 추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탁아동은 그 밑에 연말정산 관계의 번호가 8번이에요. 기타 가로 열고 위탁아동. 처남이라면은 형제 자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본인 노현주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을 모두 입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보면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우선 본인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지금 노현주이니까 여성이란 말이죠.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네. 그러면은 이 노현주 씨의 추가적인 설명에서 노현주 씨의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봅니다. 왜 체크하느냐면은 부녀자 추가 공제에 해당이 되려면은요, 그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4번에 보니까 본인 노현주의 근로소득 금액이 딱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노현주.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부녀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어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넣는 방법은 부녀셀을 클릭하시고 숫자 1을 입력하면 동그라미가 들어가요. 만약에 동그라미를 지울 때는 숫자 0을 넣으면 동그라미가 지워집니다. 예, 그래서 부녀자 추가 공제에 해당이 된다 할 때 여기다 1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본인이 장애가 있다든가 하는 건 없죠. 예, 따라서 노현주 씨는 부녀에만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배우자 박정수는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이네요. 결손금은 1,000만 원이면 소득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000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으면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500만 원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박정수 씨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아니라 사업도 하는 자예요. 근데 사업을 해가지고는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500만 원이 나오죠. 자, 마이너스 500만 원은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소득 금액이므로 배우자 박정수는 금년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없는 자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수는 기본공제의 배우자 그냥 그대로 두셔야 돼요.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요, 정아영이 누구죠? 예, 정아영이 아까 그 위탁아동입니다. 정아영은 24년 2월에 위탁받은 아동으로 현재까지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알려줬느냐? 24년도에 10개월 이상,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위탁했는가를 계산해야 돼요. 예, 그러면 2월 달부터 12월까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1개월에 해당되잖아요. 6개월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아영은 이렇게 위탁아동으로 20세 이하 위탁아동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동생 노병탁은 청각장애인이며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장애인은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소득은 따지는데요.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말하는 거죠. 총급여가 1,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초과했죠. 따라서 동생 노병탁은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므로 노병탁의 기본은 부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나이 때문에 현재 부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겠으나 소득 때문에 부가 맞다. 그래서 이대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현주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부녀자 추가 공제가 있고 나머지는 동생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네. 그래, 그걸 또 확인 못했군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세대주 확인을 한다는 것이. 자, 주민등록표상에 보니까 세대주가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배우자가 세대주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려면은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야죠. 자, 세대에서 0 입력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지워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대주 아닌 걸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놓쳤어요, 제가. 자, 이제 세 사람 거 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이제 한 사람 거 더 해보겠습니다. 자, 291페이지 하단에. 선생님, 그럼 박정무 씨한테 세대주 넣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아니기만 하면 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세대주 여부는 본인만 판단하고요. 가족 중에 누가 세대주자 하는 것은 넣을 필요 없습니다. 네, 본인에서만, 본인의 경우에만 세대주를 판단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죠. 자, 2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004번 이진섭 인적사항 보고 또 입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190만 원. 자, 생산직입니다. 국외근로나 선호는 아니지만 18번 생산직 여부에서는 여로 판단해 주시고,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는요, 이 사람이 직전 연도에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 여로 해주시면 돼요, 비과세를. 그런데 설명에 보면은 전년도 총급여가 2,800만 원이라고 뒷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번에 생산직 등 여부는 1번 여로 하시고, 연장근로 비과세는 해당된다 해서 1여로 이것도 해주십시오.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비과세 여로 해주세요. 주소 서울시 성북구. 자, 주민등록표 대신에 이진섭 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보시고 가족사항 3명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치는 소득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자녀는 4번 직계비속.
네. 자, 장애인 증명서가 있고요. 밑에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친 황영숙은 사적 연금 소득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랬는데요. 자, 우리가 사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1,200만 원, 1,500으로 바뀌었죠. 1,500. 예. 1,5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한다. 분리과세. 우리 연금 소득 금액에서 정리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해당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연금소득 정리한 중간 부분, 딱 중간 부분 보시면 총연금액에서 총연금액이란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주의! 사적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1,000만원이니까 모친 황영숙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 관계없다. 예. 종합소득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60세 이상 그대로 두면 되고요. 70세가 넘었으므로 추가 공제도 해당이 됩니다. 모친 황영숙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는 위암으로 23년도에 작년이죠. 지금 우리가 가족관계에 배우자 입력한 내용 없죠? 예. 작년도에 사망을 했으므로 금년도에는 당연히 입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24년 1월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1월 1일에 사망했으면 그 전일 상태로 보니까 해당이 없지만 1월 1일 이후에 사망을 했다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작년에 사망했으므로 입력하지 않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친에서 이게 지금 그 장애인 증명서의 장애인 내용에 제3호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모친은 장애인이므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황영숙의 장애라는 셀에다가 3번을 입력해야 돼요. 제3호라는 게 중증 환자를 말합니다. 3번 장애에다가 3번 코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전년도 총급액 2,800만원은 아까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에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를 여로 입력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직전년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일단 연장근로를 사원 등록할 때 비과세로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비과세 여로 해준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명 거를 했는데요. 한번 우리가 입력한 것하고 우리 교재의 풀이에 있는 결과하고 한 사람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3페이지에 김현철 씨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요. 293쪽에 있는 밑에 있는 그림과 여러분이 김현철을 클릭하시고 여기 부양가족 명세에 있는 그 내용이 일치하는가 한번 쭉 보시면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고 기본이 누가 부인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다음 한 장 넘어서 294쪽에 김영철 씨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294쪽에 김영철 씨의 결과가 여기에 있죠. 자, 이 그림과 우리 것이 일치하는가 한번 보세요.
성동일이죠. 성동일. 네, 김영철이 아니라 성동일. 자, 성동일 클릭하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전 똑같습니다. 자, 노현주 씨도 맞춰보고. 노현주 씨 거는 그 밑에 있습니다. 일치하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진섭 씨급 295페이지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삼 번 아까 우리 넣었죠? 황영숙 3번. 응? 이진섭 씨에서 우리가 또 실수를 하나 했군요. 자, 본인에 대한 걸 점검을 안 했어요. 아까 배우자가 지난해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녀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에 해당이 되잖아요. 배우자가 없으므로. 자, 한부모를 1번 넣어줘가지고 동그라미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예, 빼먹었습니다. 예, 한부모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네 사람 것에 사원 등록을 해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분여자 추가 공제도 나왔고, 한부모 추가 공제도 나왔고요. 또 장애인 코드가 있는 것도 나왔고요. 예. 여러분 성동일 씨를 선택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동일 씨를 선택하면은 20세 이하 자녀가 두 사람이에요. 덕선이, 그 다음에 노을이 이렇게 두 사람인데 덕선이는 자녀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그죠? 노을이는 자녀에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 자녀의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 세액공제를 의미하고요.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입양은 추가 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추가 세액공제. 자, 그러면은 이대로 보면은 성덕선 자녀는 04년생입니다. 04년생이면은 지금 24년도니까 딱 20세예요.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8세부터 20세까지. 그러면 지금 성노을이라고 하는 요 24년생 이 자녀는 지금 24년생이면은 우리가 한 살이죠. 네, 그러므로 자녀 세액공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8세, 8세부터니까. 그럼 왜 안 해주느냐? 예, 한 살부터 7세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자녀 수당을 정부가 주고 있어요. 자녀 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 수당에 해당.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자녀 수당을 받는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에서 빠져요. 나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동그라미 되는 자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기준은 8세부터 20세. 그 전에는 우리가 7세부터였어요. 그때는 뭐냐면 6세까지만 자녀 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7세부터 20세까지를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 수당을 지급하는 나이가 한 살 올라가 가지고 현재 7살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는 8세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나이가 체크되고 그 과세년도에 소득세법이 여기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녀세입공제 판단 여부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왜 표시가 되고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득관리 실무시험 문제에서 사원등록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해본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한 문제를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족이 많다 보면 자칫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한국어에 동그라미 안 돼 있으면 감점이네. 틀린 거? 그렇죠. 감점이 나오겠죠. 나중에 이제 조회로 문제를 질문을 할 때 기본 한부모 뭐 공제 금액이 얼마냐 나 물었는데 나는 없는 걸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질문에 대해서는 틀리니까 보통 그 질문 하나가 한 2점 정도 되니까 그 2점을 놓친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를 놓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에서만 질문이 나왔을 때 틀릴 수밖에 없죠. 안 나오면 안 틀려. 자, 그래서 이제 사원 등록에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연습을 할 텐데요. 급여 자료에서도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95페이지 급여 자료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